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운 60 초반의 엄마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나이가 되기까지 온갖 험난한 길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곁을 지켜준 아들이 있었기에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죠. 몇 해 전 정말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예비 며느리와 사돈 되시는 분들이 저를 노골적으로 깔보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직접 낳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였죠. 실은 우리 아들은 제 친자식이 아니었거든요. 첫 남편을 잃고 재혼하면서 키우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을 보며 제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스스로 위로했었는데요. 다행히 아들이 그 예비 신부 측에 제대로 일침을 놓아주긴 했답니다. 지금부터 그때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 아들과 저는 첫 만남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꽃다운 20대에 첫 번째 결혼한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재혼한 저희 두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재혼한 남편 또한 그 당시 아내를 2년 전 잃고 8살짜리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공장 물건을 배달하던 트럭 기사였죠. 남편이 처음에 저에게 다가왔을 때는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의 저 사람이라면 제 인생을 맡기고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고 지금의 아들과도 처음 인사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들은 처음 본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해준 밥도 먹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죽은 자기 엄마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아들은 저를 엄마가 아닌 못생긴 아줌마라고 불렀고요. 나는 못생긴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기 싫다고, 아빠도 싫고 저 아줌마도 싫어. 전부 미워. 성훈아,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리고 엄마 보고 못생긴 아줌마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해. 싫어, 싫다고. 저 아줌마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 아니면 나 밥 안 먹고 굶어 죽어버릴 거야. 이 녀석이 진짜.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참고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린 나이 엄마를 잃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엄마랍시고 나타나 같이 살겠다고 하니 어린 아들의 마음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저를 멀리할수록 옷이며 밥이며 공부며 더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두 사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거래처로 배달을 하러 나갔던 남편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저와 아들만 남은 상황이 된 것이었죠. 첫 번째 남편도 잃고 힘들었는데 두 번째, 재혼한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니 정말 허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나 싶어 야속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아이인 저희 아들도 걱정이 되었고요. 딱히 돌봐줄 친척도 없는 상황에 친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혼자인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제 친자식도 아니니 보육원에 맡기고 저보고 빨리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으니 집세며 생활비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두 사람 다 굶어 죽게 될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의 반항은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더욱 심해졌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제가 차려주는 밥상을 전부 뒤집어 엎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같은 반 아이들과 싸우며 학교까지 안 나가고 땡땡이를 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 절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전부 당신 때문이야.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은 거라고. 아줌마랑 결혼해서 우리 아빠가 죽은 거야. 사람들이 그랬어. 아줌마는 남편을 2번이나 잡아먹은 여자라고.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내가 내 엄마는 아니어도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보다 어른이라고. 아줌마가 우리 아빠 죽였어. 당장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신 같은 못생긴 아줌마 정말 싫어. 정말 너무 싫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제가 결혼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로 보육원에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저를 싫어해 매일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 제가 아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나마 아이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 위해 짐을 싸게 되었어요. 아들은 자기를 보육원에 맡기기 위해 짐을 싸는 저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 위해 아이의 짐이 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제 허리를 붙잡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 버리지 마세요. 엄마 떠나면 저 정말 세상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저 이제 혼자 다는 거 싫어요. 사실은 엄마가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처럼 놔두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어요. 엄마, 나 버리지 마. 성훈아, 너 지금 나보고 엄마라고 한 거니? 엄마, 바보야. 내가 널 버리긴 왜 버려. 나도 너 없으면 이 세상에 혼자라고. 엄마도 성훈이 두고 혼자인 거 싫어. 저는 그날 아들을 제 품에 꼭 안고 말았습니다. 자식도 안 낳아본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살겠다고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저를 꼭 붙잡고 엄마라 부르며 우는 모습에 저는 아들이 정말 제가 낳은 자식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평생 이 아이를 버리는 일은 없겠구나. 무슨 일이 있든 정말로 이 아이 엄마로 평생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 이후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다시 공장에 출근해 일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그릇 닦기 알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어린 고사리 손으로 어설프지만 집 청소 빨래를 해놓는 것이었어요. 매일 일하고 들어오는 자기 엄마가 힘들다면서요. 성훈아, 엄마 매일 김치찌개 콩나물 반찬 해줘서 지겹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많이 벌면 우리 아들 맛있는 반찬 많이 해줄 테니까. 아니, 나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래서 매일매일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만 먹었으면 좋겠는걸.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 최고. 그래, 우리 성훈이 웃는 거 보니까 엄마가 힘이 나네. 엄마, 우리 아들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거야. 그러니까 성훈이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줘. 알겠지? 응, 엄마.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정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공장에서 승진도 하며 근근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자 아들은 장성의 변호사가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아들이 능력이 꽤 좋았는지 변호사 생활한 지 4년도 안 돼.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로펌에 스카우트 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난 아들 덕분에 저도 일을 그만두고 더는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고요. 아들, 정말 이 많은 돈을 월급으로 받은 게 맞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 먹고 싶은 비싼 음식도 마음껏 사 먹고, 왜? 그 남들처럼 백화점 가서 비싼 가방이랑 코트도 사고 그래. 앞으로는 내가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하지만 아들의 말에도 저는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함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덕분에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사 먹고 보통 옷이라도 사고 싶을 때 사 입을 수 있게 된 지금에 감사할 뿐이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변호사가 되고 생긴 좋은 일들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차만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그걸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될지 저는 한치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훈 씨와 만나고 있는 이유정이라고 해요. 어머니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겠지만 예쁘게 잘 봐주세요. 어서 와요. 부족하기는 우리 아들이 아가씨 속도 깊고 좋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우리 성훈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씀도 편안하시고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제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돌변했으니까요.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한 걸 물으며 철없는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해왔던 겁니다. 어머니, 그런데 우리 성훈 씨 친엄마 아니라면서요? 성훈 씨가 자기랑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일이라며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 우리 성훈이는 내가 재혼한 성훈이 아빠 자식이었다. 그래도 난 우리 성훈이 내가 낳은 친자식이라 생각하며 키웠어. 어머니, 성훈 씨 친엄마도 아니면서 저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왜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켜? 하지만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더는 예비 며느리랑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제대로 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날 일을 아들 앞에서 티내지 않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그냥 철없는 마음에 정말 한 질문인데 제가 잠시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다음에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으며 그런 말은 어른한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조심시키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만난 예비 며느리는 저에게 언제 그런 철없는 질문을 했냐는 듯 다시 저를 깎듯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만날수록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 말았죠. 저렇게 저에게 예의를 지키며 살뜰히 대하는 아이가 과연 저에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게 되었죠. 저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이 기분 나빴다기보다 제 아들이 혹시나 잘못된 사람과 결혼을 해 고생을 하는 건 아닌지 그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아들은 누가 뭐래도 제 목숨보다 소중한 제 자식이었으니까 혹여나 잘못된 결혼으로 제 자식이 불행해지는 꼴은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훈아, 이건 엄마가 노파심에 하는 이야기인데 유정이 정말 괜찮은 아이 맞는 거지? 너희 두 사람 결혼하면 잘 살 수 있는 거 맞지? 물론이지. 유정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순수하고 사람 조건보다 마음을 보는 여자라고. 그런데 엄마 갑자기 그건 왜 물어? 혹시 나 모르게 유정이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네가 결혼한다니까 걱정이 돼서. 물론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 잘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사람이 내 사람인지 꼼꼼히 잘 살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내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가? 엄마, 나 유정이랑 결혼해서 잘 살 자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엄마 말대로 꼼꼼히 잘 살펴볼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예비 사돈과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첫 인사에서 두 사람은 정말 친절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런데 아들이 회사에서 일로 급히 전화가 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예비 며느리가 저한테 한 것처럼 예비 사돈이 저한테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사부인 저희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떤 걱정일까요? 편히 말씀하세요. 박사 들으니까 부인이 우리 박서방 친엄마가 아니라고 하던데 설마 그래놓고 우리 딸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건 아니겠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딸 귀하게 키운 하나밖에 없는 제 소중한 자식입니다. 저는 그것도 우리 사위 친엄마도 아닌 사람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거 못 봅니다. 제 말 명심하시면 게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부인. 계속 우리 사위 곁에서 엄마로 있고 싶으면 저희 말 듣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동안 박서방을 잘 키워준 것은 고마우나 솔직히 아무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짜 엄마보다는 저희가 박서방에게도 훨씬 좋을 테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인과 다르게 저희 딸은 저희가 낳은 딸이고 그런 우리 딸이 박서방에게 아내가 되는 것이니 부인보다 더 저희가 가까운 사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안 그랬다가는 저희가 박서방한테 말해 사부인 얼굴 보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부인 알아서 저희 말 잘 들으라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단도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는 검소하고 소박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면 그냥 알아서 감사하게 받으면 돼요. 예비 사돈의 말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느껴졌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아들이 있을 때는 저한테 잘하는 척, 교양 있는 척 연기를 하더니 저희 아들이 사라지자 하는 그들의 말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제가 저희 아들 친엄마가 아니란 이유로 그리고 저희 아들이 친엄마가 아닌 제 손에 키워졌다는 이유로 저희 집안을 무시하며 막 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그들이 대하는 대로 대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두 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번에 새아가가 저한테 우리 성훈이 친엄마도 아닌데 자신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상하긴 했는데 내 착각이니 생각하고 성훈이한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보니 제 착각이 아니었군요. 정 이렇게 나오셨다면 안 되겠네요. 저 우리 아들 단 한 번도 친자식 아니라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러니 우리 아들 예물이며 예단 혼수 전부 제대로 다 해주십시오. 아니면 전 두 사람 결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게 밖에서 들렸는지 아들이 놀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래서 전 두 예비 사돈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모님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박서방, 이건 어떤 거 아닌가? 나는 그냥 박서방이랑 우리 딸 두 사람만 행복하면 되는 일이라. 혼수의 예단이며 간단하게 하고 결혼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딱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글쎄 사부인이 당신이 변호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며 혼수며 예단이며 제대로 해 오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네를 우리 딸이랑 결혼시키는 걸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네. 아,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딸이 그렇게 자네 집안에 부족한 아이인가? 저는 아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자신들 마음대로 혼수와 예물을 해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는 언제고, 저희 아들이 오니 제가 악독한 사돈이 되어 잘나가는 변호사인 저희 아들을 빌미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는 사람처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예비 며느리도 역시 제 부모들과 한통속인지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비 사모님은 자기 말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역시나 저희 아들도 참지 못하고 말하더군요. 장모님, 죄송한데 저희 엄마 그런 걸 함부로 요구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죠.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던 저희 아들이 제 편을 들고 나오자 두 사돈과 가만히 있던 예비 며느리까지 아주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당한 일을 바로 이야기했어요. 두 사돈께서 나보고 성운이네 친엄마가 아니라면서 자기 딸이네 친엄마도 아닌 나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거 못 본다고 나보고 명심하라고 하더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보다 자기들이 더 가까운 사이라면서 나보고 널 정없이 키웠단다. 그러면서 자신들 말 잘 듣지 않으면 성운이 너 보고 내 얼굴 보고 살지 말라고 할 거라고 했다. 예단이며 혼수도 나랑 상의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면 누가 내 친엄마인데?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로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정말 실망이네요. 박서방, 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냥 박서방이랑 우리 딸이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네. 아, 집사람 말이 맞아. 혹시나 박서방이 친엄마도 아닌 부인한테 구박받고 자란 건 아니지. 그게 걱정돼서 그랬어.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제가 유정이랑 결혼하기로 하고 저희 집 사정 두 분께 말씀드릴 때 분명히 저희 엄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사셨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누가 뭐래도 소중한 제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말 벌써 잊으신 건가요? 누가 봐도 이건 단지 저희 두 사람이 친모자 사이가 아니란 이유로 저랑 엄마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저희 집에 예단이며 혼수하기 싫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유정아, 너는 아무리 내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니야. 나는 엄마랑 아빠 그러지 말라고 말리려고 했는데 네가 그때 방으로 다시 들어왔던 거야. 유정아,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난 우리 엄마 이런 무시 당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거든. 우리 엄마 얼마든지 나 버리고 다른 분이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 분이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나도 자식이라고 떠나지 않고 본인 평생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야. 그래서 난 우리 엄마 무시하고 싶다는 사람 나도 싫어. 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거든. 난 그만 엄마 모시고 갈 테니까 우리 일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엄마, 나 때문에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붙잡고 상견례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제가 당하지 않아도 될 모욕을 당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아들은 놀라며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들뿐 아니라 예비 며느리까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을지는 생각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비 며느리와의 결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걱정엔 부모 없다고 저도 아들한테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있던 이야기도 꺼내게 되었죠. 성훈아, 사실 엄마도 내 결혼 탐탁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네가 새아가를 많이 좋아하는 거면 말릴 생각 없다. 엄마는 누구보다 우리 아들이 행복이 우선이야. 그리고 엄마는 어차피 늙으면 먼저 떠날 사람이고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결국 너랑 결혼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니? 엄마, 내가 유정이를 좋아했던 이유는 유정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였어.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것은 물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일도 있지만 유정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엄마가 그때 유정이랑 결혼하는 거 꼼꼼히 잘 살펴보라고 말했는지 이유도 이젠 알게 됐고 내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결정이 나면 엄마랑 꼭 상의 드릴게. 아들, 미안해. 엄마가 우리 아들 낳아준 친엄마였으면 아들이 이런 일 당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엄마 탓 같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야. 아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때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분명 사돈댁이 잘못한 일인데도 내가 별일 아닌 일에 유난을 떨어 아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가 싶으면서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인 것처럼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낳은 친엄마라면 어땠을까 하는 야속한 마음도 들었죠. 눈치를 보아하니 예비 며느리가 계속 아들에게 연락을 해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듯 보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서 제게 따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에게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 같으니 그동안의 일들은 사과하며 제 아들의 마음을 돌리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려 부르는 줄 알았죠.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저를 부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제발 만나달라고 부탁한 식당으로 가니 그곳에는 예비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모님까지 절 기다리며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절 만나 사모님이 꺼낸 이야기는 아주 되먹지 못한 것이었죠. 우리 딸이랑 그쪽 아들이랑 사이 벌어지게 하고 이제 좀 만족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언제 두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했다는 겁니까? 부인께서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집안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 같은데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들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그쪽이 우리 딸 박서방 사이 벌어지게 했으니 책임지고 다시 서로 화해하도록 만드세요. 어차피 박서방이 우리 딸 많이 좋아해서 절대 헤어질 일 없고 결국 두 사람 결혼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완벽한 우리 딸을 정말로 박서방이 버리려고 하겠어요? 전부 지금 부끄러워하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저희 아들한테 새 아가랑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안 되겠네요. 계속해 부인이 무리하게 구는 것이 정말 그쪽 집안이랑 인연을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오늘 있었던 일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그만 두 사람 정리하고 헤어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박서방한테 오늘 있었던 일 말하지 말아주세요. 박서방이 자꾸 저희 딸이랑 만나주지 않고 답답하게 구니 어떻게 마음을 돌릴지 생각하다가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세요. 어머,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성훈 씨 마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성훈 씨 정말 사랑한다고요. 아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원래는 성훈이가 그래도 너랑 결혼한다고 하면 나도 반대 안 하고 두 사람 결혼 허락하려 했다. 나의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 아들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안 돼. 너랑 내 엄마 하는 꼬라지 봐도 우리 아들, 너 같은 거랑 인연 맺었다가 평생 고생하면서 살겠어. 뻔해. 한데다 지들밖에 모르는 당신 같은 집안에 우리 아들 못 주니까 그렇게 알라.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와 퇴근한 아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화를 내더라고요. 서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자는 아들의 말에도 예비 며느리가 저 모르게 그동안 저희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붙잡고 못 살게 굴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자 기어이 저까지 불러 저를 걸고 넘어지려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아들도 예비 며느리랑 끝낼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그렇지만 사돈댁 자체가 도무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면서 그래서 아들은 사모님과 예비 며느리를 따로 직접 만나 정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 이야기하자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괴롭힐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저는 혼자 갈 아들이 걱정되어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약속 당일 저는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었는데 찻집에서 사모님과 예비 며느리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 때문에 다른 곳에 들렀다가 오기로 한 아들을 기다리며 먼저 예약한 방으로 들어가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모님은 무슨 자신감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먼저 만나자고 약속 잡은 일에 저희 쪽에서 예비 며느리랑 다시 잘해볼 마음에 만나자고 했다고 생각한 건지 당당한 모습이더라고요. 다시 만나자고 한 것을 보니 사부인께서 이제 마음을 바꾸셨나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어쩌죠? 이제는 그쪽에서 아무리 우리 딸을 원한다고 해도 저희가 안 될 것 같은데 부인께서 박서방이랑 우리 딸을 결혼시키고 싶은 거면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예비 사모님이 어이없었지만 어차피 모두 끝내려는 마당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원하는 조건이 뭔데 그러십니까? 그만 부인께서 우리 박서방 곁을 떠나줬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우리 박서방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엄마랍시고 곁에 붙어 있으면 박서방도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아무리 변호사 사위라지만 동창에서 어디 가서 계모가 키운 사위를 저희 사위라고 자랑하며 말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어차피 친모도 아니니 서로 안 본다고 해도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테고 정 아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인이 우리 박서방 곁을 못 떠나고 곁에 붙어 있겠다면 저희 쪽에서도 절대 귀한 우리 딸 박서방한테 못 보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그래도 계모 때문에 우리 딸이랑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그동안의 박서방 행동이 이상해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밖에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친엄마도 아니고 계모 엄마한테 무슨 정이 있다고 박서방이 그러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박서방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더군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잘나고 예쁜 우리 딸이랑 헤어지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지가 않아요. 막말로 계모한테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악독하게 군 당신 보고 느낀 게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동안 당신이 계모라고 우리 박서방 괴롭히고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도 그만 나가고 본인 인생 사는 게 어떻겠어? 가만히 보니 아줌마 당신만 사라지면 옆에 가족도 없겠다. 박서방이 결국 외로워서 그래도 우리 딸 꼭 붙잡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귀한 변호사 사위 옆에서 엄마인 척하는 거 그만 떨고 꺼지라고. 뭐? 당신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그랬어?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랑 우리 아들이 오늘 당신 딸이랑 다시 잘해보자고 만나자고 한 건 줄 알아? 아무래도도 개차반인 너희 같은 자식들이랑 도무지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결혼 힘들 것 같으니 그만 여기서 끝내자고 그 말하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야. 나도 너희 같은 무식한 것들한테 내 자식 못 줘.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못 줘. 그 거짓말하지 마. 박서방이 우리 귀한 딸 두고 절대 그런 말 했을 리가 없어. 우리 엄마 말이 맞아요. 성훈 씨가 절대 그랬을 리 없어. 나를 두고 친모도 아닌 가짜 엄마인 당신 같은 아줌마 선택했을 리 없다고. 그러면 어디 우리 아들 오면 직접 물어볼까? 그때였어요. 때마침 아들이 도착해 저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저희 아들을 반기며 이야기하더군요. 박서방, 마침 잘 왔네. 자네 오늘 우리 딸이랑 다시 잘해보자고 만나자고 한 거 맞지?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을 다 해결했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잘 살기만 하면 될 거야. 그동안 자네 계모한테 구박받고 살았지.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만 자네 곁에서 떠나라고 자네 계모 엄마한테 이야기해줬네. 박서방이 마음이 약해서 저 여자랑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해결해줬다고. 어때? 고맙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줌마, 당신은 친엄마도 아니면서 우리 사위 앞길 막지 말고 결혼식에도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예비 사모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예비 사모님의 뺨을 날린 것입니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 전부 다 들었어. 뭔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개소리를 해. 그 더러운 주둥이로 뭐라고 나불거린 거냐고. 당신들이 이런 바닥인 인간인 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괜히 고민을 했었네. 진짜 끝냈어야 했는데. 유정아, 너 그동안 내 앞에서만 좋은 사람인 척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척 연기했던 거지. 안 됐지만 난 너처럼 겉과 속이 다른 여자 딱 질색이거든. 보기만 해도 역겹다고. 게다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것들은 그게 누가 되었든 절대 용서 못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만 끝내자. 안 돼. 자기야,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자기 엄마한테 잘할 테니까. 나 버리지 마. 박서방, 내가 잘못했네. 난 그냥 자네랑 우리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였어. 다른 뜻은 없었네. 앞으로는 자네 엄마한테도 잘할 테니 그만 마음 돌려주게나. 안 됐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우리 엄마가 유정이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셔서 저는 누구보다 저희 엄마 의견이 가장 중요해서요.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엄마가 제 계모라서 창피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쩌죠? 저는 장모님처럼 색안경 끼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무식한 사람이 정말로 제 장모님이 되면 창피할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 무시하는 발언한 순간 이 결혼이 이미 그때부터 전부 끝난 겁니다. 모르고 계셨나 본데 저희 엄마 저한테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 딸 트럭을 갖다 줘도 우리 엄마랑은 절대 안 바꾼다고. 그제야 사모님과 예비 며느리는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박서방이 부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아드님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성훈이 설득해서 저랑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 성훈 씨랑 결혼 못하면 저희 집 정말 끝장이란 말이에요. 저희 집 망한다고. 맞아요. 사부인. 사실은 지금 우리 집 바깥 양반이 새로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돈을 좀 빌렸는데 그동안 몇 번 사업을 망해서 아무도 안 빌려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이랑 결혼할 예비 사위가 유명 로펌 다니는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저희 남편 회사 고문을 해주기로 했다고 거짓말해서 전부 투자하겠다고 돈을 빌려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박서방이 저희 딸이랑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돈 다 토해내야 하는데 쓴 돈도 많고 해서 전부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당장 쇠고랑 찰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가뜩이나 돈 빌려줬던 사람들이 박서방이랑 언제 결혼하냐고 자꾸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가는 정말 저희 집 큰일 납니다. 사부인, 그러니까 사람 한 번 살리는 셈치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것들 이제 보니 우리 아들 변호사인 거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였어. 진짜로 결혼시키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 놓고 당신 조금 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아들이 계모인 내가 키워서 창피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해? 그리고 나 우리 아들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키웠어. 우리 아들 위해선 난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나는 우리 아들 너희 같은 잡것들 못 주니까 어디 알아서들 잘 살아봐라. 엄마, 더 말할 필요도 없어. 우리 이만 가자.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방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을 나오려다가 말고 꼭 붙잡은 제 손을 두 사람 앞에 들어 보여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손가락이 왜 이렇게 굵고 관절염이 생긴 줄 알아? 나 먹여 살리느라 그랬어.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진짜 자기 새끼도 아닌데 당신들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나를 보면서 자기를 잘 따르지도 않던 생판 모르는 남보다도 못했던 아이를 자식이라고 굶기지 않으려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됐다고. 이 손이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고귀하고 예쁜 손이고 누가 뭐래도 엄마는 내 진짜 엄마야. 그리고 당신들 내가 변호사인 건 알지? 당장 내 이름 팔아먹은 거 수습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 정말로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건 다 걸어서 정말로 인생 쓴맛을 보여줄 거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아. 박서방, 안 되네. 제발 가지 말게나. 아이고, 난 망했네. 망했어. 자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가지 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결국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파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들 말에 겁을 먹어서인지 예비 며느리와 사모님이며 다시는 저희 아들이나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지인한테 예비 며느리 집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고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 사돈이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변호사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라 저희 아들과 파혼한 후 빚쟁이들한테 전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요. 아니면 정말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생겼으니 겁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저희 아들을 만나며 이미 쓴 돈들이 있어서인지 사돈댁은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 겨우겨우 빚을 갚아방 한 칸짜리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깥 사돈이 원래 하고 있던 사업도 망해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이미 사업을 하며 남아있던 빚이 많아 집에 있던 사모님까지 공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하느라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였죠. 제가 저희 아들을 낳은 친엄마가 아니란 이유로 무시하며 못되게 굴더니 결국 저한테 굴었던 것보다 더한 고생을 당하며 고생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예비 며느리 집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파혼하고 3년이 지난 현재 아들은 얼마 전 좋은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마음씨 고운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변호사인데 새 며느리는 저보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까지 흘린 아이였으니까. 게다가 사돈들의 인품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연하다는 듯 저를 저희 아들의 엄마로 대해 주었거든요. 지금은 직접 낳은 자식도 포기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저희 아들을 그 젊은 나이에 키울 생각을 했냐면서 홀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제가 저희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 후 자꾸만 쉬는 날이면 새 며느리와 찾아오려고 해서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저한테도 가장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요즘 저는 새로운 인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놀랍게도 사돈 되시는 두 분이 저와 친구로 지내자고 하셨거든요. 함께 맛집도 찾아다니고 여행도 떠나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왜 그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바쁜 일정 중에도 자꾸만 찾아오려 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된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면 꽤 잘 살았다 싶습니다. 만약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아들의 엄마가 되는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 그 아이의 엄마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비록 험한 길을 걸어왔지만 저는 제 삶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아무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저 역시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